조국이 소련이니까 조국의 법정에, 조국의 정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당한다. 확 나간 거죠.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련은 저기 통일전선을 안 좋아해요. 자기들의 컨트롤 못하게 되니까. 제가 확 끌어버리면.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냐? 만주에서 나왔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니까 위로가 저기 그 색깔 진한 걸로 가면 중국 공산당 만주지구. 거기에 또 80%는 조선인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가면 저기 뭐야 산적. 샤올린이라 그래요. 한자로 쓰면 산님. 샤올린. 무협지에서 나오는 농림입니다. 샤올린. 그 다음에 유생, 관료, 뭐 기생, 뭐 고리대금업자, 뭐 거지 여기까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반일. 반일이라는 거 하나에 세가 확 불어난 거예요. 그게 1930년대 32년, 3년, 4년, 5년, 6년 요 무렵에 만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1년부터 한 5, 6년 동안. 그러니까 저절로 통일전선이죠, 그게. 그게 통일전선이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뒤에서 끈을 당기죠. 그러면 소련의 통일전선은 언제 빛을 보냐, 제대로. 저거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소련의 통일전선은 동구공산화를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44년 뭐 이 무렵에 44년 이 무렵일 거예요. 스탈린의 2인자 하다가 의문사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즈다노프. 즈다노프가 저걸 만들었습니다. 핵심 뭐냐면 지금 동구같이 민주주의 맛도 보고 생활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 높은 거 그냥 끌어다가 노동자, 농민, 군인에 의한 소비에트를 만들어버리면 사회 빠가 나고 내전 난다 이거예요. 아,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는 반동 몇 명 제외하고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민족 자본가 좋아요. 민족 상공업자 좋아요. 아, 양식 있는 양식 있는 종교인들 좋습니다. 종교도 믿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크게 쳐요. 단지 저 악질 반동들 저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명만 죽여요. 그래서 권력 잡은 다음에는 또 조금 차상회로 내려가죠. 저 악질 반동 또 죽여. 저 악질 반동 또 죽여. 이렇게 해서 점점 죽이는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차례로. 안락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간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을 시간을 두고 목을 졸라서 점진적으로 죽이는 방법. 그게 즈다노프의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걸 통일전선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통일전선이 좀 달라요. 만주가 오리지널이에요. 중국 대륙도 아닙니다. 만주입니다. 만주가 오리지널이고요. 이제 소련이 가져간 통일전선 전선은 그 마지못해서 워낙 밑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전선 가지고는 얘기를 못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 저쪽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깨자좀 진영이 하는 것도 통합전선이고요. 우리 보스 진영, 미국식으로 말하면 MTR 동맹 진영에서 하는 것도 통합전선입니다. 인터섹슈널리즘입니다. 유나이티드 프론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언어 게임이에요. 기초가 내러티브, 밈. 제가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내러티브는 이런 거예요.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시장 속에 수출 경제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증명해낸 한강의 기적에 의해서 초석이 놓였다. 다져졌다. 스토리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스토리를 또 저희들은 어떻게 말해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서 친일파가 운영해온 나라다. 스토리죠. 그게 내러티브예요. 밈은 어떤 거냐? 태극기가 밈이에요. 우리 태극기 들고 흔들죠. 저희들은 어때요? 세월호 노란 리본 들고 흔들죠. 그거 이런 데다 막 붙이고 다니죠. 그게 밈이에요. 그러니까 단품 상징. 이 통합전선은요. 내러티브와 밈을 공유하냐라는 거예요. 인간과 가치관 세계관의 공유예요. 통합전선은. GSL 복합체, 즉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워크 레프트. 그래서 GSL.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그다음에 워싱턴 기득권, 그다음에 깨자점, GSL보 감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빅텐트. 그러니까 이게 통합전선입니다. 얘들 뭘 공유하냐? 젠더 평등 공유합니다. 극단적 페미니즘,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LGBTQ 이거 공유해요. 기후변화 공유합니다. CRT, 비판적 인종이론, 백일 우월주의 드립, 식민주의 드립 이거 공유합니다. 얘들이 이런 악마의 내러티브를 공유한다고요. 악마의 관점, 악마의 인간관. 악마도 인간관이 있죠. 악마가 보는 인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게 해야 돼. 고통에 몸부림칠수록 우리 그 이은영 박사 우리 재은우의 처음에 그 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이 고통에 몸부림치면 머리가 개돼지가 돼요, 이게. 고통에 몸부림칠수록 개돼지가 되고 그 울부짖음이 바로 나의 권력의 원천이며 나의 기쁨과 보람의 원천이다. 이게 악마적 관점이죠. 이게 그 악마적 인간관이죠. 악마도 인간관이 있는 거고 악마도 가치관이 있는 거고 악마도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전혀 달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쟤들이 저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합전선은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공유하냐에 대한 얘기고 통일전선은 어떤 종류의 적을 상대로 해서 세를 불리는데 그 세를 부풀려고 하는 과정에 공산주의자들이 뒤를 다 끈을 당기는 그걸 통일전선이라고 그러고 좀 다른 거죠. 그럼 이쪽 MTR 진영 우리 개념으로는 보스 여기도 이제 통합전선이 된 거예요. 왜 됐냐? 쟤들의 통합전선의 각 부문과 사사건건 대립해요. 모든 부문에서 1대1로 대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이쪽 보스 진영의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세상의 섭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요 부문에서 일관되게 충돌해요. 이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전선이 형성된 거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쪽 오른쪽에 MTR 동맹에 관한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하는 정치인 있습니까? 언론인 있습니까? 혹은 이런 얘기를 정말 고급지게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디글디글합니까? 아닙니다. 거의 없거나 몇 명 안 되거나 이래요. 우린 전선이 형성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멸종위기에 빠졌다고? 여기는 MTR 동맹은 CO2는 원인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좀 있다 그래도 그거는 큰 사이클 타는 거고 CO2 증가는 오히려 이롭다. 이런 관점이에요. CRT, 비판적 인종이론. 여기서는 MTR 동맹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은 노예 소유, 인종차별로 만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그걸 앞에서 선도해 나간다라는 예외적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젠더 평등. 저기는 뭐 남녀 스트레이트라 그러죠. 그 주류 혹은 정상적 짝짓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남녀녀 뭐 남녀녀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트랜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애부터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10살 때부터. 이게 쟤들 주장이고 MTR 동맹 쪽에서는 가족과 남녀 사이의 짝짓기가 소중하며 그게 주류 가치다. 그게 주류다. 그런 얘기고요.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은 중국 감싸죠. 이번에 그 팬데믹 감싸는 거 보세요. 근데 MTR 동맹에서는 중국은 깡패 괴물이고 채찍과 당근으로 순치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국경 해체, 이민관리 해체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은 그런 해체를 주장하고 MTR 동맹에서 미국을 지키자는 걸 주장하고 뭐 백악관의 바이든의 발언이나 백악관 성명에서 나오지만 거기는 빅텍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검열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쪽 MTR 동맹 우리 쪽에서는 이 빅텍의 검열은 헌법 위반, 표현의 자유 위반이며 반독점으로 다스려야 된다라 그러고 글로벌리스트 깨자점들은 총기 규제 좋아요라 그러고요. MTR 동맹에서는 총기 규제는 헌법 위반이다라 그러고요.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은 빅미디어 엔터는 지금 굉장히 개념 있는 훌륭한 소리 한다라고 지금 박수치고 그쪽에 기대고 MTR 동맹은 빅미디어와 연예계, 엔터 헐리우드, 빅미디어와 헐리우드는 친중 커넥션 글로벌리스트 깨자점들의 아성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대학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의 이상한 풍조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은 참 훌륭하다, 훌륭해요, 좋네요, 좋네요라고 박수치고 있고, MTR 동맹은 지금 많은 교수들이 깨자점이고 무한해체주의자다. 무한해체라는 것은 진실 거짓의 구분, 선과 악의 구분, 옳고 그름의 구분, 이 모든 그런 구분들이 무의미하다라고 경멸하는 태도예요. 그걸 제가 무한해체, unlimited deconstru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관점,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 CRT는 친일파, 반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젠더 평등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국경 이민 관리에 대해서, 빅테크 검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빅미디어와 엔터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생활형 전문인들이나 생활하는 민초는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정치인이나 언론쟁이들이나 고급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안 해요. 혹은 엉터리 소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쪽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MTR 진영의 지도층 인사들이 싸움을 이끌면서 딱 대우가 형성이 된 건데 우린 대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럽죠. 자, 그래서 상대의 통합전선, 우리의 통합전선을 저는 진짜 싸움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뿔뿌리와 풀뿌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좀 말이 좀 비슷하죠? 뿔뿌리, 풀뿌리, 풀뿌리. 뿔뿌리, 풀뿌리. 상대방은 세상과 삶에 대한 불만과 사악한 욕망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르상뜨망, 원한, 앙심, 삶과 세상에 대한. 이거 가만히 보면 부문별 내적 연관성이 사실상 없어요. 이게 뭐 내러티브와 밈을 공유하고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세요. 기후변화와 CRT와 젠더평등과 중국 감싸기와 국경 이민관리 해체와 빅테크 검열과 총기 규제와 빅미디어 엔터의 깨자점 발언과 아카데미아의 무한해체, 이거가 안에서 깊게 연결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왜냐? 앙심이 같은 거예요. 공통분모가 앙심이에요. 앙심과 권력욕이에요. 자기 이해관계. 얘들은 이거 자체가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공유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후에 적용하니까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저거 그 역사 해석에 적용하니까 CRT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녀 성과 가족 문제로 하니까 젠더 평등을, 이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앙심 덩어리 그 자체예요. 르상뜨망. 그리고 개인의 출세욕. 그러니까 이 진영은요, 그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빅텐트는 이게 파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환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하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조국 까고 문재인 까는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뭐 회계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가끔씩 여기서 한 번씩 쥐어박지만 진중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환멸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면 알수록 깊게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면 야, 진실과 거짓 구분이 어딨냐. 선과 악의 구분이 어딨어. 옳고 그른 구분 없어. 연쇄 살인범도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고 시대에 다단계 사기하는 거 사기꾼도 훌륭한 인격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완전히 아주 냉소적인 무한해체거든요. 아무리 왼쪽 동네에 가서 산다는 사람이라도요. 이 당신들의 멘탈의 맨 바닥이 이 무시무시한 무한해체입니다라고 들이대면 그래요? 설마 그럴 리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걸 진짜로 들여다보고서 환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 보면, 혹은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 내면을 이렇게 보면 권력 욕망에 찌든 냉혹한 애고예요. 삶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권력 욕망에 꽉 차 있고 그 드라이브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쪽 진영 애들 다 이래요. 성격이.
그거 보세요. 그 말년에 모택동 관상 기름이 번지르르 하면서 야, 세상 별거 있냐. 참 즐겁구나. 내가 한번 움직이면 몇 천만 명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자기들끼리 때려 죽이기도 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인간이란 그런 거지. 그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스탈린 말년 인상도 그거 아니야. 스탈린의 일생일대의 취미이자 집착이 뭐냐면 집단 노동 수용소예요. 뭐냐면 사람한테 몇 칼로리를 줬을 때 칼로리 투입 대비 생산량이 제일 그 델타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몇 칼로리냐 이거 계산하는 게 그 사람 취미야. 그냥 집단 노동 수용소가 야, 말 안 듣는 놈 가둬 이게 아니에요. 인간을 그런 시설에 가다 놓고 하루 몇 칼로리를 넣으면 그 몇 칼로리 넣을 때의 노동력 양이 필요하죠. 걔들 계산 그렇게 하니까. 튀어나온 산물이 교환될 때 노동력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의 양. 그 노동이죠. 그 노동의 양,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두 노동의 양 사이에 잉여가치, 그걸 델타라 그러죠. 그 델타, 잉여가치라 그러죠. 그 차이가 몇 칼로리 집어넣었을 때 제일 나와. 그냥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주면은.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소 기를 때 몇 칼로리에서 목 자르는 게, 도살하는 게 제일 좋냐거든. 몇 킬로에서. 똑같은 관점이야. 소가 보면 고기의 고급화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기 근수로 따지면 한우 숫소 기준 400에서 450kg대에서 도축을 한다고. 왜냐하면 먹는 거 대비 살 올라가는 게 그때부터 사료값에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500원어치 사료를 먹이면 고기값으로 600원, 1000원어치가 살이 더 찌는데 그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걸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야, 인간 별거야. 뭐 그런 거지. 야, 걔 몇 칼로리 먹이는 게 제일 낫냐? 얼굴에 그 나와요. 스탈린 말년에 그 개기름 흐르는 거 보세요. 김일성 똑같잖아요. 말년 개기름 흐르는 거. 그 관상에 의미하는 그 인간 성격.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력 욕망 그 자체에 찌들어 있는 굉장히 냉혹한 애고예요. 저들 진영에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전부 그래요. 저는 뭐 이재명도 그럴 거고 문재인도 그럴 거고 바이든도 그럴 거고 오바마도 그럴 거고 힐러리도 그럴 거고 다 그런 유형들. 시진핑도 그렇고 장쩌민도 그렇고 후진타오도 그렇고 리커창도 그렇고 다 그럴 거라고 봐요. 이런 유형들의 인간이라고요. 쟤들이 힘을 쓰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이미 저기 스마트폰에 의한 이런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선 쟤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힘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빅3가 주권 국가를 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빅3가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가 우리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 우리 주권 국가 모시기 싫다. 주권 국가만 약화되면 우리끼리 당권 먹어서 우리가 세계를 자꾸 흔든다 이러고서 나선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저 빅3 글로벌리스트 카발들이요, 저거. 그것 때문에 힘을 써요. 그런데, 그래서 주권국가 약화시키겠다고 검열하고 난도질하고 false narrative, 가짜 스토리 만들어서 퍼뜨리고 했는데 안 막하고 오히려 대오를 짜서 보스 진영, MTR 진영으로 더 들이받고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잘 사는 자들이라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글로벌리스트부터 도망가요. 저 최상류층부터. 그 사람들은 도망가면 여전히 다이아몬드 숟가락이야. 저항에 부닥치면 저기부터 도망간다. 위에서 뒤 병풍 서주는 그리고 때때로는 맨 앞에 나와서 가장 용감히 싸워주는 저커버그부터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중간에 줄줄이 다 도망가죠. 뿔뿔이. 저항에 부닥치면 어느 순간에 인계치에 도달하면 퍽 하고 뿔뿔이 가는 거죠. 저거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거냐. 삶에 대한 태도가 신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저 노음이죠. 규범. 도덕 규범. 혹은 나 신앙도 별로 없고 도덕 규범도 별로 없지만 내가 인정하는 내가 받아들인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관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 이게 미덕이거든요. 실존적 선택. 도덕은 사회적 문맥에서의 선택이에요. 사회적 주류 가치가 내면화된 거고 미덕은 개인 실존적 선택. 내가 그거마저 없으면 나 개돼지고
나 인생 무의미해. 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겠어. 거의 사무라이적인 거예요. 저 미덕은. 그 다음에 신앙은 이제 또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신앙체계. 이러한 관점을 이거를 더듬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삶과 세상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저희의 태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적 연관성이 강해져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거 거짓말이야. CRT에 대해서 거짓말이야. 젠더평등 거짓말이야. 중국은 깡패. 중국은 감싸면 안 돼. 깡패야. 나라는 지켜야 돼. 국경 이변 관리 철저히 해야 돼. 빅텍 저렇게 검열해서 표현의 자유 어기면 안 돼. 우리가 줄줄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 이런 아까 신앙, 도덕, 미덕을 존중하면서 삶과 세상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시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랑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적으로 연관성이 깊다고 우리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사람 인간 유형을 파다 보면 에드먼드 버크나 아브라함 링컨들이에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 에드먼드 버크, 21세기 아브라함 링컨들이에요. 진중하면서도 개혁 생각하고 신중하고 삶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의 원천은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가 아니죠. 우리 힘의 원천은 풀뿌리와 지식인과 종교인의 각성과 실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왜 힘을 못 쓰냐? 풀뿌리 지식인 종교인이 아직 덜 각성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 뭐냐? 저항의 부닥침이 아니라 시련이 오히려 진영을 강화시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시련이죠. 사회가 완전히 가치체계가 무너진 것 같고 믿어왔던 시스템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고 이게 시련이죠. 혼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결국 이게 뭘로 가냐. 최고급 풀뿌리가 등장해요. 토크빌이 말한 그 풀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떤 임계치에 도달해서 딱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고 저희는 적당할 때 적당한 상황에서 최고급 풀뿌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맥빠져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내년 대선,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저희가 뭔가 획을 하나 그어야 돼요. 저희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그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에서 MTR 동맹이 대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놨던 게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단디 구두끈을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